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크림빵류 실습 중에서 크림을 만드는 어떤 그 방법이라든가 제조 시 주의사항, 그리고 각각의 어떤 크림의 특성에 맞게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의사항에 입각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커리에 가면 다양한 제품들이 그 이제 진열되어 있는데요. 어떤 소비자의 어떤 특징이라든가 아니면 선호도에 따라서 적절하게 제품 구성을 하여야지만 소비자들의 어떤 그 욕구 충족이라든가 소비 성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충족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 지금 그 크림빵류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일반적인 기본 빵들보다 작업 공정이 한 번 더 들어가고, 무엇보다도 어떤 생산비라든가 원가 비율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더 추가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그 제품을 선택적으로 하여야지만 가능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제품화를 해야지만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먼저 음, 그 수업 시간에 활용될 다양한 크림들을 만들 때 주의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품화를 할 때 어떤 기본이 되는 반죽, 그 뭐 소위 말해서 예전 선배들은 기지라고도 하고, 뭐 일본어를 활용을 해서 기지라고도 하는데, 요즘에는 다들 이제 표준화된 그런 용어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과거의 어떤 베이커리 현장에서 어, 그, 그 정규 교육 과정에서 나온 것이 아닌 어떤 경험에 의해서 나온 그런 용어들을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용어들의 어떤 그런 이해도라든가 어떤 그 새롭게 학습을 통해서 배운 친구들하고의 어떤 용어적인 괴리감들이 생기는데요. 요즘에는 베이커리 현장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어떤 작업에 참여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는 어떤 용어적인 해설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은 충분히 공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 이제 현장에서는 어떤 지금은 전문대학이라든가 아니면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어떤 기본적인 교육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작업에 참여한 친구들이 상당 부분 많이들 지금 늘은 이제 수치상으로 많이 늘은 것 같고요. 과거에 제가 처음에 이제 베이커리 현장에서 근무를 할 때에는 어떤 교육기관을 통해서 근무하신 분들이 상당 부분 적은 비율을 차지했는데, 요즘에는 거의 뭐 90%에서 95% 정도는 어떤 교육 과정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친 분들이 많이 작업에 참여를 하고 있어서요. 많이들 이제 그 설명하는 방법이라든가 이해도가 굉장히 좀 빠르다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기본이 되는 크림을 만들기 전에 이런 크림을 선택을 할 때 기본이 되는 빵이 어떠한 음, 그 베이스인지에 따라서 거기에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크림들이 소비자의 어떤 그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적합한지에 대해서 검토가 좀 선행되어야 될 것 같아요. 완제품을 했을 때 소비자들이 어떤 그 소비 성향이라든가 어떤 판매가 원활할 것인지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잘 활용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떤 그 반죽의 어떤 물성이라든가 아니면 크림의 물성, 아니면 어떤 그 빵과 빵에 사용되어진 어떤 특성이 있는 재료라든가 그런 것들과 크림에 사용하는 제품의 어, 어떤 그 그러니까 그 궁합이라고 해야 되겠죠. 어떤 예를 들어서 오렌지하고는 어떤 크림이 잘 맞느냐, 뭐 이러면 크랜베리하고는 어떤 크림들이 적합한 것인가. 그래서 베이스 반죽에 사용한 충전물이라든가 그런 것들과 어, 크림에 사용하는 특정한 크림들이 궁합이 잘 맞는지 확인을 하고 사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 설명했던 것처럼 크림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두 번째 보면 크림은 마지막에 크림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뭐 짤주머니에 짜거나 바르거나 그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다양하게 선택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과거의 앙금빵처럼 속에다가 좀 무거운 크림을 뭐 헤라라든가 도구를 이용을 해서 안에 포항을 하는 유형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다른 형태로는 토핑 뭐 반죽을 밀대를 이용해서 밀어 편다든가 아니면은 성형을 한 이후에 굽기 중간이라든가 굽기 직전에 크림을 토핑을 하고 구워내는 방법,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많이들 활용을 하고 있는 그 기본이 되는 반죽을 완제품 상태로 구워내서 그 빵을 충분히 냉각시킨 이후에 다양한 크림을 활용하는 그런 제품들이 유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각 점포에 아니면 각 매장의 특징에 맞게끔 선택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어떤 작업장의 작업 근무자들의 유형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작업에 참여하는 제빵사들의 어떤 작업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작업 공간, 어떤 소비자의 성향들을 감안을 해서 이 세 가지 유형의 총 네 가지가 될 수 있겠네요. 포항을 하게 되면 뭐 포항한 이후에 2차 발효, 굽기까지 진행이 되겠고, 나머지 기타 발효한 이후에 하는 방법, 발효 이후에 토핑을 해서 구워내는 방법, 굽기 중간에 토핑하는 방법, 완전히 굽고 난 이후에 냉각된 상태에서 크림을 사용하는 방법, 선택적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어떤 그 제품의 풍미라든가 크림의 어떤 식감,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선택적으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크림의 물성으로 본다라고 하면 포항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굽기 중에 만약에 묽은 크림을 사용을 하게 되면 빵이 흘러 넘친다던가 형태가 유지되지 않는다던가 이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포항하는 형태 같은 경우엔 상당히 좀 크림의 상태가 좀 단단한 상태의 크림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겠고요. 기본 재료에 기타의 어떤 첨가 재료 되는 것들, 예를 들면 뭐 설탕이라든가 생크림이라든가 기타 크림들, 좀 부드러운 크림들을 좀 비율을 높게 사용하는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좀 들겠고요. 마찬가지로 발효 이후에 위에 토핑하는 경우에도 굽기 중간에 열이 전달됨으로 인해서 어떤 불안정한 크림들이 흘러내릴 수 있고 어떤 형태를 유지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무거운 크림류들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고요. 예를 들면 크림치즈를 순수 재료 그대로 사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크림치즈에 생크림을 섞지만 한 번 더 호화를 해서 수분을 날린 상태로 사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굽고 나서야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다양하게 어떤 첨가 재료라든가 어떤 뭐 젤라틴을 활용한다든가 다양하게 활용을 해서 어떤 선택적인 폭을 사용하는 재료들을 폭넓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겠고요. 반면에 포항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마지막 소비할 때까지 어떤 안정성이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고요. 굽고 난 이후에 충전하는 크림들은 다양성은 할 수 있지만 어떤 날씨라든가 온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예민하기 때문에 판매할 때의 보관하는 방법이라든가 구매 이후에 어떤 냉장 보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지켜야지만 어떤 제품이 어떤 맛이 변하지 않고 어떤 크림의 상태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듯 반죽과 사용되는 재료들의 어떤 물성이라든가 어떤 제조 공정에서의 어떤 순수 재료들이 잘 활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소비자들의 어떤 선호도나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 이런 크림 작업들은 한 번 더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생산성이라든가 어떤 제품을 만들어내는 데에 투입되는 시간들이 일반적인 그런 크림이 들어가지 않는 제품들에 비해서는 상당 부분 인력이라든가 시간들이 투입된다는 것을 감안을 해서 적절하게 제품 그룹들을 선정하는 것들이 바람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크림과 어떤 그 기본 베이스가 되는 사용되는 빵을 잘 적절하게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그 크림을 사용을 할 때 어떤 물성이 높느냐 물성이 적으냐에 따라서 이렇게 그 크림이 완성된 제품들은 소비자들이 조금 더 안정성 있게 그 소비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유통기한이라고도 하고 뭐 많이 표현을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소비자의 어떤 그런 소비 성향에 따라서 상미기간이라는 거를 많이들 이제 그 이슈화를 하고 있는데요. 상미기간이라고 하면 유통기간의 어떤 상위 개념의 어떤 용어라고 보여지겠고요. 조금 더 가장 어떤 그 재료들을 사용한 제품들이나 완성된 제품들이 가장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부분, 아니면 내지는 가장 맛있게 소비자가 소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상미기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생산된 제품이 그 변형이 생기지 않고 그 완성된 상태로 그대로 보존된 상태로 소비자가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상태, 이런 것들은 제품을 컨설팅을 하고 제품을 완성하는 어떤 그 제빵사라든가 아니면 그런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검토된 상태로 제품이 만들어져야 되겠고요. 만들어진 상태는 어떤 맛, 풍미라든가 완성도는 상당 부분 높지만,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변형이 쉽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고려되어야지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면 무엇보다도 이제 어떤 완성된 제품들이 쉽게 변할 수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좀 더 소비자들이 안정성 있게 소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생산에 조금 더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소비자들이 선택한 이후에 어떤 좀 제품의 변화가 좀 빨리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은 제품의 어떤 그 생산 공정에서 조금 더 주의를 해야지만 되지 않을까 하고, 무엇보다 생산자 위주가 아닌 이 제품들을 소비하는 소비자의 기준으로 제품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우리가 만들어지는 작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하나의 소비자라는 개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작업에 참여를 해야지만 조금 더 소비자들이 좀 뛰어난 제품, 안정성 있는 제품, 맛있는 제품들을 좀 선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이렇듯 크림 작업을 한다든가 이런 작업을 할 때에는 어떤 뜨거운 작업이라든가 아니면 마지막에는 크림을 충전하기 위해서 칼을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커팅 칼이라든가 이런 것들 사용을 할 때에는 무엇보다 안전사고에 유의하고 알코올 소독이라든가 사용되는 재료들, 굽고 난 이후의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굽는 제품들은 오븐 속에 고열 속에서 살균이 된다라고 볼 수 있지만, 구워져 나온 제품에 어떤 칼이라든가 짤주머니라든가 이런 도구들을 사용을 할 때에는 어떤 소독을 한다든가 아니면 열탕 소독을 한다든가 아니면 알코올 소독을 해서 조금 더 어떤 식중독이라든가 아니면 제품이 변질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크림을 제조를 할 때 기본이 되는 기본 사항에 대해서 주의 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커리 현장에서 가장 윈도우 베이커리죠. 윈도우 베이커리는 장점이자 단점은 맛의 다양성을 추구를 하고 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그만큼 시간이라든가 노동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당 부분 더 생기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그 그런 베이커리도 있고 그렇지 않은 베이커리도 있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커스터드 크림이죠. 일반 소비자들이 얘기하는 슈크림을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베이커리 각 점포의 특징에 맞게끔
베이커리의 특징에 맞게끔 아니면 그 점포에 그런 좀 뭔가 특별한 뭔가를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일반 뭐 윈도우 베이커리를 제외한 프랜차이즈라든가 이런 쪽에 보면 요즘에 가장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커스터드 믹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짧은 시간 간단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슈크림들을 많이들 하고 있는데요. 그런 제품들은 약간 좀 획일화된 맛을 나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 어떤 제품의 풍미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상승시키는 데에는 약간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윈도우 베이커리에서는 뭐 요즘에 대부분 베이커리에서는 어떤 바닐라빈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직접 그 우유를 가열을 하고 호화를 시켜서 완성하는 그런 슈크림들을 활용을 많이들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프랜차이즈하고의 어떤 차별적인 그런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장단점이 있는 부분은 음, 프랜차이즈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커스터드 크림 믹스에 간단하게 우유만 내지는 수분 재료를 섞어서 만들어지는 크림 같은 경우에는 좀 균일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특별한 어떤 풍미가 기존의 어, 그때그때 아니면 현장에서 바로 끓여서 사용할 수 있는 호화시키는 커스터드 크림에 비해서 풍미가 좀 떨어질 수는 있지만, 단 각 점포에서 직접 살균해서 크림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그 공정의 실수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크림을 호화하는 상태에서의 좀 완성도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런 크림들은 어찌 보면 그 크림 믹스보다 좀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도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그 작업 공정을 잘 지켜서 어떤 제대로 된 호화된 크림을 완성하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 살균되는 크림이다 보니까 지나친 가열이라든가 지나친 휘핑으로 인해서 식감이 저하되거나 그러지 않기를 바라겠고요. 커스터드 크림을 끓일 때에는 우유나 생크림을 가열을 할 때 거품이 지나치게 생기지 않도록 가열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실질적인 온도를 체크를 한다든가 해서 80도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에서 생크림을 가열을 해서 크림을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겠습니다. 호화시키는 크림이다 보니까 어떤 기존의 베이스가 되는 황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섞을 때에는 한 번에 순식간에 섞는 것들이 아닌 어, 그 조금씩 소량씩 기본 재료들의 수분 재료를 섞어서 어, 갑자기 뜨거운 그 용액이 한 번에 섞었을 때는 덩어리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섞어서 덩어리를 풀어주고 호화된 상태를 체크를 하면서 코어를 끓이는 것이 중요할 수 있겠고요. 호화된 상태는 어떤 거품기를 사용을 할 경우에 거품기에 얇은 막이 형성이 되고 충분히 호화가 된 상태로 냉각이 좀 짧은 시간에 순식간에 냉각이 되어서 조금 식감이 좀 제대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것도 중요할 수 있겠고요. 그 냉각시킨 이후에는 반드시 냉장에 보관을 하여서 크림이 변화되지 않게끔 황난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한 크림들은 실온에 노출되었을 때 쉽게 변할 수 있는 특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오랜 시간을 사용한다든가 가능하면 그때그때 필요한 양만큼을 어, 제조하여서 사용을 하고, 가능하면 하루 이상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상미 기간에 준해서 조금 더 어떤 맛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변화가 생기지 않는 크림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그 크림 완제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어떤 살균하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그 제품의 상태에 맞게끔 온도 체크를 하는 것은 반드시 필수 조건일 수 있겠고요. 예를 들어서 그 베이스가 되는 빵을 만들 때에도 반죽이 완성이 되면 온도 체크를 하는 것은 필수인 것처럼, 모든 제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본적이 되는 음, 용액이라든가 베이스 되는 크림의 온도 체크를 해서 기본적으로 그 구간 내, 그 제품이 필요로 하는 구간 내에 있는
그 온도 체크를 반드시 하는 것이 제품의 어떤 편차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겠고요. 모든 크림들은 베이스가 되는 것들이 있고 추가적으로 가열을 하거나 냉각을 하거나 불리거나 휘핑을 하거나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살균한 크림들이라든가 아니면 휘핑한 크림들은 유화가 되어야지만 소비자가 느끼는 어떤 입안에서의 어떤 그 느껴지는 그런 감촉이라든가 식감이 뛰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음, 최소한 모든 크림류들은 베이스에다가 기타 재료를 혼합을 할 때에는 약 3회 내지 4회 정도 나누어서 순서적으로 차근차근 유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겠고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크림이 분리가 된다든가 아니면은 매끄럽지 못하고 이제 좀 푸석푸석한 크림이 됐을 때는 그 본 반죽의 어떤 풍미를 뺏어가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완성된 크림의 유화 상태라든가 혼합 상태를 확인을 하고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듯 크림을 제조를 할 때에는 크림의 어떤 혼합의 순서라든가 베이스와 추가적으로 섞어지는 제품 그 재료들의 혼합 횟수를 적절하게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또 무엇보다 혼합할 때의 음, 기본 되는 베이스가 되는 재료와 살균했거나 냉각시킨 재료들의 혼합할 때의 온도가 적절한가가 어떤 제품의 유화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무엇보다 완성된 제품의 완성도라든가 아니면 소비자가 소비할 때까지의 상미 기간에 상당 부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어, 작업자들의 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완성된 제품들은 음, 가능한 소비자들이 상미 기간 내에 소비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생산 수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어, 그 생산 스케줄, 타임 스케줄을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만들어지는 상품들은 가능하면 제조된 이후에 상미 기간 내에 소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겠고요. 베이커리 현장에서 존재하는 여러 가지들 재료들 중에서 상품들 중에서 이렇듯 음, 예를 들어 그 일반 빵이 될 수 있고요. 크림이 들어간 제품도 있을 수 있고 크림을 활용한 케이크류라든가 디저트라든가 아니면 수분이 함량이 많지 않은 건과자라든가 이런 쿠키류 선택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는데요. 이렇듯 크림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부드러운 제품들은 이런 제품들은 제조 이후에 상미 기간 내에 소비자들이 소비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만들어진 이후에 제품의 안정성에 준해서 소비할 수 있는 유통기간 내에 소비자가 소비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고요. 예를 들어 마지막 단계의 건과자라든가 아니면 수분이 적은 다소 안정성이 있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어떤 그 소비 기간 내에 제품이 변하지 않고 안정성 있는 기간 내에 소비할 수 있는 소비 기간 이런 정도까지는 소비자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고요. 이렇듯 저희 과점에서 구성할 수 있는 어떤 그 제품의 범위들을 순차적으로 잘 설정을 해서 어, 좀 제품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제품의 어떤 변화라든가 소비자가 맛의 변화가 인지가 되는 그런 제품들은 과감하게 폐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능하면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어, 그 작업에 참여하는 분들은 상미 기간에 준해서 제품을 생산을 하고 소비자가 소비할 수 있도록 잘 간격이라든가 생산 타임 스케줄이라든가 생산 수량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양하게 검토를 해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 여기 나와 있는 단어들 중에서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작업자들이 작업에 참여를 할 때, 이
여기 나와 있는 이 유화라는 단어가 가장 잘 지켜져야지만 맛의 편차가 가장 적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유화를 잘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작업자들이 공정에 참여를 할 때 작업 공정을 가장 잘 지켜야지만 이러한 완성된 크림의 유화의 상태가 가장 이상적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런 여러분들도 나중에 실습을 할 때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해야지만 크림의 상태가 정확히 그 제품의 특징에 맞게끔 잘 작업 공정에 의해서 잘 진행되었냐는 판단은 완성된 크림의 UI 상태가 가장 잘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도 작업 참여하실 때 이런 것들의 생각을 잘 하셔서 그 제품의 크림의 제조 과정에서 이런 공정이 잘 지켜지면서 작업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